그날 누나의 결혼식장에서 아버지는 마이크를 쥐고 내 이름을 부르며 웃었다. 지은아,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게 웃기지 않니? 내 어머니처럼 실패한 인생을 반복할 텐데 그 말은 홀 전체에 메아리 쳤고 사람들은 속삭였지만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다.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칼날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손을 꼭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큰 아픔이 이미 내 가슴을 파먹고 있었으니까.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나를 대했다. 어린 시절부터 내가 조금만 실수해도 넌 왜 내 누나처럼 되지 못하니? 라고 중얼거렸다. 누나는 완벽했다. 서울대 졸업, 대기업 입사, 그리고 이제는 잘나가는 변호사와 결혼.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반항심에 불타 군대에 지원했다. 여자로서의 군 생활은 쉽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나는 나 자신을 찾았다. 하지만 아버지 눈에는 그게 다 쓸모없는 짓이었다. 여자가 군대에서 뭐 하냐? 결혼이나 해. 그 말들이 쌓여 이제는 내 뼈를 갉아먹는 독이 되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번쩍였지만 내 마음은 어두웠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지? 이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버지의 모욕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재혼했고 새 가족을 만들었다. 나는 그 그림자 속에서 자랐다. 누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나는 버림받은 자식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오늘 그 모욕은 공개적이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실패자로 낙인 찍었다. 이대로 끝낼 수 없어. 이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참아. 참는 게 나아. 나는 항상 그렇게 살아왔다. 군대에서 배운 건 인내였다. 적을 이기려면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이 적은 내 아버지였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삼켰다. 왜 나를 그렇게 미워하실까? 아버지의 눈빛이 떠올랐다. 그 안에 담긴 경멸. 나는 군 복무 중에 특수부대에 배치되었다. NATO 연합훈련에 참여할 만큼 실력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걸 알지 못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내가 성공하면 달라질까? 이 물음이 가슴을 찔렀다. 성공. 그게 뭘까? 나는 이미 성공했다. 하지만 가족 앞에서 그것은 무의미했다. 참아야 해. 가족이니까. 이 자조적인 생각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깊은 밤,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참는 게 정말 가족을 지키는 길인가? 이 의심이 처음으로 싹 텄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나는 커피숍에 앉아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의 미소, 그 뒤에 숨긴 잔인함. 그는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아. 이 깨달음이 왔다. 군 생활에서 배운 대로 나는 관찰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일상, 그의 약점. 새어머니와의 관계, 사업에서의 실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지켜보았다. 아직 때가 아니야. 이 생각이 나를 지탱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내 눈빛이 변해가는 걸 느꼈다. 더 차가워지고 더 날카로워졌다. 이게 나인가? 이 질문이 불편했지만 무시했다. 살아남기 위해. 시간이 흘렀다. 몇 달 동안 나는 침묵을 지켰다.
누나의 결혼 생활은 순탄해 보였다.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무시했다. 전화 한 통 없이, 하지만 나는 군부대에서 승진 소식을 들었다. NATO 사령부의 초청. 한국 대표로 참여하는 자리. 이게 기회일까? 하지만 그 자리조차 아버지에게는 무의미할 터였다. 나는 그 초청장을 손에 쥐고 고민했다. 보여줄까? 아니, 기다려. 복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은밀하게. 그의 약점을 파악하는 게 먼저였다. 참는 게 힘들어의 내 안에서 갈등이 일었다. 하지만 그 갈등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 초청장이 도착한 날, 나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그것을 바라보았다. NATO 사령부의 공식 문서. 내 이름이 새겨진 자리이야. 하지만 기쁨보다는 분노가 먼저 솟았다. 이걸 아버지에게 보여주면 그는 뭐라고 할까? 여전히 나를 무시할까? 이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다. 군 생활 5년, 나는 목숨을 걸고 훈련했다. 동료들이 쓰러질 때도 버텼다. 그런데 왜 가족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가? 가족. 그게 정말 가족인가? 이 의심이 깊어졌다. 아버지의 모욕이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것은 시스템이었다. 나를 짓밟아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나는 그날 저녁 혼자 술을 마셨다. 소주 한 병이 비워지자 마음속 목소리가 커졌다. 왜 참아? 내 인생을 왜 그에게 맡겨? 하지만 곧 후회가 밀려왔다. 그는 아버지야. 혈육이야. 이 갈등이 나를 괴롭혔다. 다음 날, 나는 아버지의 회사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인터넷 검색, 지인 통해. 그의 사업이 부채로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았다. 이걸 이용할 수 있나? 하지만 아직 아니었다. 나는 기다렸다. 관찰했다. 그의 일상을. 새어머니와의 다툼, 누나와의 대화. 모든 걸 메모했다. 이게 복수인가? 아니, 아직 준비 단계야. 내 심장이 빨리 뛰었다. 두려움과 흥분이 섞여. 몇 주 후, 누나가 전화했다. 지은아, 아버지 건강이 안 좋아. 병원에 가봐. 나는 병원으로 갔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나를 보자 인상을 찌푸렸다. 너 왜 왔어? 바쁠 텐데. 그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속으로는 바빠.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지. 하지만 입으로는 걱정돼서요 라고 했다. 그 순간 나는 그의 약점을 봤다. 건강. 나이. 이걸 어떻게 이용할까? 이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곧 죄책감이 왔다. 아버지를 해치다니. 내가 미쳤어. 이 내적 갈등이 커졌다. 나는 병원을 나서며 스스로를 설득했다. 아니, 해치는 게 아니야. 그냥 균형을 맞추는 거지. 군부대에서 NATO 훈련 준비가 시작됐다. 나는 더 바빠졌다. 하지만 밤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모욕을 잊을 수 없어. 나는 그의 사업 파트너를 만났다. 우연을 가장해. 아버지 회사에 관심 있어요. 그들은 나를 무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 군 경력을 높이 샀다. 이게 시작이야. 나는 정보를 흘렸다. 아버지의 부채에 대해. 은밀하게. 죄책감. 왜? 그는 나를 그렇게 대했어. 하지만 미러를 볼 때마다 내 눈이 변했다. 더 차갑게. 이게 나의 선택이야. 후회하지 마. 시간이 지나 아버지의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 파트너가 이탈했다.
그는 화를 냈다. 나에게 전화해 내가 뭔 짓 했어? 라고 소리쳤다. 나는 태연히 무슨 소리세요? 라고 답했다. 속으로는 쾌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곧 공허가 왔다. 이게 만족인가? 아니, 더 해야 해. 내 마음이 변해갔다. 참는 게 아닌 행동하는 쪽으로.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잃었다. 친구들 거리가 멀어졌다. 복수 때문에 이 질문이 불편했다. NATO 훈련이 다가왔다. 나는 브리셀행 비행기를 탔다. 그곳에서 나는 인정받았다. 한국 대표로서.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서울에 있었다. 아버지에게. 이 성공을 어떻게 이용할까? 복수가 본격화됐다. 나는 그의 약점을 더 파고들었다. 법적 문제.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이 깨달음이 왔다. 감정이 더 격렬해졌다. 브뤼셀에서 돌아온 후 나는 변했다. NATO 사령부의 칭찬이 내 귀에 맴돌았지만 그것은 연료가 됐다. 복수의 연료. 아버지는 사업이 기울어 화가 나 있었다. 그는 나를 불러 내가 뒤에서 손을 썼지? 라고 물었다. 나는 눈을 마주치며 자니요. 왜 그러세요? 라고 했다. 하지만 내 안에서 웃음이 터졌다.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이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 이게 옳은가? 라는 의문이 스쳤다. 나는 무시했다. 옳고 그름. 그는 나에게 그런 걸 물었나?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아버지의 과거를. 어머니와의 이혼, 그 뒤의 비밀. 새어머니와의 관계가 흔들린다는 소문. 나는 누나를 통해 정보를 얻었다. 누나, 아버지 어때? 그녀는 한숨 지으며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셔. 나는 속으로 좋아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누나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 죄책감이 밀려왔다. 누나까지 상처받게 해. 이 갈등이 커졌다.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아니, 이건 아버지의 업보야. 나 때문이 아니야. 군부대에서 나는 승진했다. NATO 경험 덕에. 상관이 내 미래가 밝아으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 밝음을 복수에 썼다. 아버지의 사업에 압력을 넣었다. 지인을 통해 법적 조언을 흘렸다. 그의 부채가 공개되도록. 이제 그는 느낄 거야. 모욕의 맛을 쾌감이 왔지만 곧 피로가 밀려왔다. 내 영혼이 지쳐 이 독백이 반복됐다. 나는 거울 앞에서 너는 괜찮아 왜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눈빛은 거짓말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성 질환. 나는 방문했다. 그는 약해 보였다. 지은아, 내가. 왜? 그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다. 나는 걱정 마세요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내가 왜 나를 그렇게 했지? 이 질문이 폭발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울었다. 이게 복수인가? 고통 주는 거, 내 심장이 아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내가 지는 거야. 이 논리가 나를 붙들었다. 누나가 나를 찾아왔다. 지은아, 아버지 일에 내가 관련됐어. 그녀의 눈이 날카로웠다. 나는 부정했다. 하지만 그녀는 똑똑했다. 조심해. 가족이야. 그 말에 나는 화가 났다. 가족. 나한테 가족이었나? 하지만 표정은 숨겼다. 그날 밤 나는 계획을 세웠다. 아버지의 비리를 폭로할 방법. 언론을 통해. 위험해. 하지만 해야 해.
감정이 더 세졌다. 두려움, 분노, 후회. 복수가 절정으로 치달았다. 나는 익명으로 정보를 흘렸다. 아버지의 사업 스캔들이 터졌다. 그는 파산 직전. 이제 만족해. 하지만 아니었다. 더 깊은 공허가 왔다. 내가 괴물이 됐어. 이 깨달음이 고통스러웠다. 스캔들이 터진 후 아버지는 무너졌다. 신문에 그의 이름이 실렸다. 부채 은폐 의혹. 나는 TV를 보며 손이 떨렸다. 이게 내가 원한 거야. 하지만 기쁨보다는 공포가 왔다. 이제 그는 나를 증오할 거야. 가족 모임에서 누나는 나를 노려봤다. 내가 한 짓이야. 나는 침묵했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그녀는 울며 나갔다. 누나까지 잃었어. 이 상실감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후퇴할 수 없었다. 이미 시작됐어. 끝내야 해.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그의 집에서. 그는 쇠약해 보였다. 지은아, 왜? 내가 뭐 잘못했니? 그 말에 나는 웃었다. 잘못. 누나 결혼식에서 나를 모욕한 게 잘못 아니에요. 그의 눈이 커졌다. 그건 농담이었어. 농담. 내 인생을 부정하는 농담. 내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가 폭발했다. 하지만 그는 교활했다. 내가 군대에서 성공한 건 인정해. 하지만 이건 태과해요. 그는 반격했다. 내 약점을 파고들었다. 내 어머니처럼 감정적이지 마. 그 말에 나는 멈칫했다. 어머니, 죄책감이 밀려왔다. 내가 어머니처럼 돼? 집으로 돌아와 나는 무너졌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이 복수가 나를 파괴해. 내 안에서 목소리가 싸웠다. 멈춰. OBS 계속해. 나는 계속했다. NATO에서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그의 사업을 더 압박했다. 국제 파트너를 끊었다. 이제 그는 아무것도 없어. 쾌감이 왔지만 곧 악몽이 왔다. 꿈에서 아버지가 넌 괴물이야 라고 속삭였다. 깨어나서 나는 잔이야. 내가 먼저 시작했어 라고 중얼거렸다. 누나가 다시 왔다. 아버지가 자살 시도했어. 그 말에 내 심장이 멎었다.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는 의식불명. 내 탓인가? 이 죄책감이 나를 삼켰다. 하지만 그는 깨어났다. 나를 보자 미안해 라고 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 교활함이 스쳤다. 거짓이야. 나는 알았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한 짓 후회할 거야. 그의 위협. 위험의 은혜 복수가 역으로 나를 노렸다. 나는 더 세게 나갔다. 그의 비리를 법정에 끌고 갔다. 증언을 준비했다. 이제 끝이야. 하지만 내 정신이 피폐해졌다. 친구들이 너 변했어 라고 했다. 나는 고립됐다. 이게 가격인가? 내 인성, 감정이 절정이었다. 분노, 슬픔, 절망. 아버지의 재판이 시작됐다. 법정에서 나는 증인으로 섰다. 그의 눈빛이 나를 찔렀다. 지은아, 왜? 하지만 나는 차갑게 말했다. 진실을 말할 뿐이에요. 그의 부채 은폐, 뇌물. 모든 걸 폭로했다. 판사가 유죄라고 선고할 때 나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이게 승리인가? 하지만 법정을 나서며 다리가 후들거렸다. 내가 잃은 게 더 많아. 누나는 나를 피했다. 가족은 산산조각. 집으로 돌아와 나는 창가에 앉아 서울 야경을 봤다. 이제 뭐해? 공허가 밀려왔다. NATO에서 새로운 제안이 왔다.
더 높은 자리. 하지만 그것은 무의미했다. 복수가 끝났어.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아? 내 안에서 목소리가 울렸다. 너는 그와 같아졌어. 잔인해. 이 자책이 반복됐다. 밤마다 악몽. 아버지의 모욕, 내 복수. 돌아갈 수 없어. 나는 울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아버지가 감옥에 갔다. 나는 방문했다. 유리 너머로 그는 내가 이겼어 라고 했다. 하지만 그의 미소가 섬뜩했다. 하지만 내 인생은 행복하니 그 말에 나는 동요했다. 행복. 그게 뭘까? 집으로 돌아와 나는 거울을 봤다. 내 얼굴이 낯설었다. 이게 나야. 복수가 나를 변화시켰다. 더 강해졌지만 더 외로워졌다. 누나가 편지를 보냈다. 너를 용서 못해. 그 글씨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모든 걸 잃었어. 하지만 후회 없었다. 이게 필요했어.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깊은 밤, 정말 이 의문이 커졌다. 감정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절망, 분노, 후회. NATO 사령부가 나를 불렀다. 공식 만찬. 그 자리에서 나는 존경받았다. 하지만 마음은 텅 비었다. 이 성공이 복수의 끝인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말이 맴돌았다. 내 인생은 만찬장에서 NATO 사령관이 나에게 자리를 예약했다. 한국의 자랑스러운 대표, 사람들의 박수. 하지만 나는 그 안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다. 실패한 인생이 그 모욕이 여전히 살아 있었다. 복수가 끝났지만 상처는 남아. 집으로 돌아와 나는 앉아 생각했다. 이게 가치 있었나? 가족의 파괴, 내 영혼의 상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아버지가 출소했다. 그는 변했다. 아니, 변한 척했다. 나에게 연락했다. 화해하자.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했다. 믿을 수 없어. 나는 거절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마지막 갈등이 끝났다. 나는 더 이상 약하지 않아. 하지만 그 강함의 대가는 컸다. 외로움. 누나가 떠났다. 해외로. 너 때문에. 그 말에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이게 현실이야. 복수의 여파. 나는 군부대에서 일했다. 성공했지만 행복은 없었다. 이게 삶인가? 마지막으로 나는 스스로 물었다. 이 모든 게 옳았을까?